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원택 업데이트 된 내용 확인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조금 흐르고 있는데 언제 반등 시점이 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수출 데이터는 일단 라비앙은 최악으로 나왔어요. 지금 8월 데이터도 전달 대비 한 반토막 나가지고 되게 안 좋은데 뭐 한 달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추세를 좀 지켜보자 이러고 지난달에 넘어가는데 9월은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쪽이 2023년 데이터고 이쪽이 2024년 데이터인데 완벽하게 실망스러운 라비앙 수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쇼크네요. 네, 거의 쇼크 수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리지오는 굉장히 훌륭해요. 추세도 훌륭하고 이번 달 데이터도 역시나 훌륭했습니다. 작년 대비 한 YOY로 한 400% 정도 되는 그런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봤을 때 올리지오는 태국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확장 시기에 돌입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소모품도 뭐 특이사항 없이 뭐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나오는 구간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기계가 깔린 만큼 조금씩 이제 사용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지오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면 이제 향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언젠가 이 소모품 TV 전년도 대비 확 튀는 그런 구간이 오면은 그때 좀 주가가 확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라비앙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올리지오는 383%,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소모품도 약간 상승을 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분기로 좀 끊어서 봐보면은 1분기 수출 데이터가 이제 요런데 2분기 수출 데이터는 이렇고 3분기 수출 데이터는 요래요. 확실히 라비앙이 문제가 있죠. 라비앙이 지금 2Q 때 감소를 요 정도 하다가 3Q 때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비앙이 뭔가 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다 이제 실적으로 연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좀 쇼크가 났는데 지금 한투 그다음에 뭐 신한투자증권 노무라에서 원택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투는 끝이 보이는 겨울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고 신한투자는 뭐 여전히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3Q도 별로라는 거죠. 노무라도 이제 본인들의 그 목표가를 한번 좀 올려보겠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3Q의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3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9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한 13% 상승.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 정도 하락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컨센 대비해서는 쇼크 수준입니다. 매출이 한 14% 정도 컨센 대비 하회, 영업이익은 27% 정도 하회입니다. 원인을 다 살펴보면은 세 개의 리포트가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원인은 국내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3Q도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라비앙 실적이 올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난 9월에 이제 브라질에 대리점에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라비앙 수출 다시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시 더 남은 기간 열심히 좀 해보기로 했다라고 계약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9월까지는 실적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라비앙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올리지오 유일하게 매우 훌륭해요. 요즘 YOY로 3Q 데이터가 거의 누적으로 600% 성장하고 있거든요. 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Q가 안 좋아졌으니까 저희는 미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주가는 이런 거를 다 선반영하고 있으니까 언제 과연 반등이 이루어질까 미래에 좀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4분기 브라질 실적입니다. 지금 저희 올리지오 X 판매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꺾이고 있는 라비앙이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잘 팔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브라질 실적이 올라와야 되고 태국 실적은 지금처럼만 지속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원택에 대한 모멘텀 관련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요 세 개잖아요.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브라질이랑 5년간 올리지오 X 3천억 규모로 판매하는 계약했고 요게 이제 10월 말에 런칭 행사를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즉 4분기부터 이제 숫자로 찍힌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랑도 얼마 전에 그 대리점과 3년간 라비앙 250억 원 정도 판매하는 계약을 했고 요것도
4분기에 판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도 물량이 한 80대 정도 지금 잡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뉴스가 난 게 중국의 SBT라는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 피코케어랑 파스텔이라는 두 가지 기계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 이전 수입이 75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빠르면 4분기, 늦어도 25년 1분기에는 다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순수익으로 꽂히는 그런 캐시니까 숫자로 찍히면 긍정적인 그 모멘텀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브라질 스킨텍 그 인스타인데, 여기에 올리지오 X 관련된 게시물들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오픈 전에 기대감을 주는 이런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판매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미국 대리점과도 앞서 말씀드린 그 라비앙 판매 예정이고, 250억 중에 이제 25년은 한 매출 80억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그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조 X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3천억 중에서 이제 첫 해부터 엄청 많이 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가 바뀔수록 더 많이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년에는 한 3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기계, 사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뭐 매출에 기여를 못하는, 굉장히 미미하게 기여하는 오래된 기계거든요. 이게 뭐 10년이 넘게 된 기계인데, 이런 구식 기계를 뭐 기술 이전 해가지고 수입 75억 원 받으면은 저희의 땡큐죠. 그래서 합작법인은 요 비율로 설립을 했고, 이게 오래된 기계인데 요거를 장비를 기술 이전해서 중국의 기술 이전 수입을 받고,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도 이제 노린다. 그리고 요 기계를 기술 이전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또 핵심 부품은 원택에서 만들어서 저쪽에다 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에 대한 그 수출도 추가 수익이 좀 기대된다. 부가적인 수익이 뒤따라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로 기타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도 뭐 꾸준히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저희가 일본은 또 그 일본의 어떤 법인을 하나 저희가 사왔잖아요. 그때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테틱 클리닉 그 관련해서 이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도 이 올리지오 X로 이제 시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뭐 인기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일본에도 수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또 약간 이제 그냥 참고 삼아, 저희가 지금 23년 9월에 300억 전환사채 찍었고, 요게 이제 그 리픽싱 최저 한도가 이제 9,400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그 11월이 되면은 전환가액이 좀 조정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요거까지 잘 읽으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잘 보면은 전환가액 조정일이 있거든요. 조정일이 사채 발행일 이후 7개월마다 도래하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 가중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평균 주가, 그 다음에 최근일 가중평균 주가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값으로 그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전환가액 조정일이 11월 13일로 지금 곧 도래합니다. 지금 주가가 뭐 거의 6,000원대니까 당연히 뭐 어느 걸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아마 9,500원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월 13일에 최저 그 9,400원짜리 이제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사채권자들이 요거를 이제 뭐 최저 전환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확보를 하는 시점이니까, 그때 돼서 뭐 얘네가 좀뭐 주가를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요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요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때 뭐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이벤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실망스러운 3분기 데이터는 팩트다. 실적을 지금 이제 요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3Q는 이제 쇼크가 났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올리지오는 4Q 이제 예상 실적을 또 보면은, 올리지오는 가정이 뭐 일견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분기별로 거의 뭐 한 40% 성장, 그다음에 또 막 20% 더 성장, 이거는 뭐 합리적이죠. 지금 올리지오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폭발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팁도 당연히 많이 깔리니까 조금씩 더 쓰겠죠.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라비앙이 예상치가 지금 3Q에 42억인데 4Q에는 거의 70억 팔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봤듯이 지금 9월까지도 수출 데이터가 계속 빠그러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비앙이 지금 4Q 때 70억 매출을 진짜 할 수 있을까가 일단 제 의문이고, 지금 추세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4Q의 라비앙이 또 쇼크가 나가지고 또 이 전체 실적을 어닝 쇼크를 좀 야기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연간 실적을 보면은 지금 23년에는 460억 영업이익이었는데 24년에는 350억으로 결국은 이제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실적 기준으로 19배인데 주가가 지금 원택 주가만 보면 엄청 내려가지고 싸 보이는데 그만큼 실적도 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의 원택은 꼭 그렇게 막 싼 밸류라고 할 수도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무너지면은 PER이 안 내려간다. PER은 계속 위에서 이렇게 고밸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원택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건데 매출 성장이 멈췄다는 게 참 치명적이네요.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이제 기여를 했다. 브라질에서 라비앙이 안 팔리기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도 올리지오가 플랫하게 지금 성장을 멈췄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그냥 올리지오가 태국에서 성장하는 거 말고는 숫자들이 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가가 사실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은 비중은 늘리지는 못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뭔가 말했던 그런 모멘텀들이 숫자로 진짜 실현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포트의 비중을 늘리든 할 텐데, 지금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뭐 브라질 수출, 미국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숫자로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만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할 거냐? 전 손절을 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현 주가는 지금 이 원택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아무 기대감 없이 현재 실적 쇼크만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모멘텀은 사실 이제 25년부터 오롯이 반영될 예정이란 말이죠. 지금 브라질 4분기부터 판매 시작했죠. 미국 4분기부터 라비앙 판매 시작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태국 올리주 성장성이 꺾였냐? 이제 엄청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중국 기술 이전 해가지고 70억 받았고, 거기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와서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리는 없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 모멘텀들이 잘 진행이 돼서 25년 실적부터 이 숫자로 녹아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25년 매출은 뭐 현재 기준보다 한 30% 정도 성장하고 이익은 6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추정 컨센이 잡혀 있던데, 이걸 감안하면은 25년 포워드 PER은 1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게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요 메커니즘이 지금 미용 의료기기 평균 섹터 퍼가 한 20 초반이거든요. 20 초반까지 원택이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50에서 100%의 업사이드가 보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 것들이랑 좋아질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가능성을 각자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 사실 합리적으로 25년부터 숫자가 좋아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예, 들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거는 해봤자 4Q에도 라비앙 실적이 안 좋아서 숫자가 좀 뭐 역성장하는 거? 근데 사실 크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금 숫자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공포감이 계속 들고 있는데, 원택은 지금 이렇게 안 좋아져도 영업이익을 350억 내고 OPM이 30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수익성도 좋은 회사라는 거죠. 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회사를 뭔가 막 위험해가지고 지금 막 팔아야 된다, 요런 시점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태국이 지금 저기가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올해 2월에 진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그 YOY 600%는 사실상 그 부분은 의미가 그쵸. 없는 거죠. 네, 뭐 그냥 사실 전년까지는 어, 대리점에서 조금씩 팔았었으니까.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으로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절대량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적어도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내보자면 네. 브라질은 뭐 별로였지만 그래도 태국이 잘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저는 뭐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태국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사실 그 수출 데이터만 봐도 올리주는 지금 작년 대비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은 사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뜻이죠. 작년을. 어차피 태국은 올해 2월부터 제대로 영업을 시작한 거니까 네네.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작으니까 그쵸, 그쵸. 한 개 팔다가 10개 팔면 10배가 되지만 그거를 진짜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진 않듯이 그쵸. 아직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는 조금 애매한 곳이고 적어도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냥 또 상황이 좀 안 좋긴 하네요. 그쵸. 성장성이 이제 진짜 해외에서 성장을 뚫어주는 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평균 20이지만 그 PER을 저희가 보통 1년 이익의 배수로 하지만 진짜 딱 그 1년 이익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뒤에도 그런 비슷한 성장성이 이어진다는 가정이 그쵸, 안에 그쵸. 깔려 있는 건데 연속성은 네. 실적의 연속성은 당연히 그렇죠. 가져가고. 뭐 어쨌건 그 원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성장성에 대한 신뢰도가 좀 무너진 상태고 이 컨센에 대해서도 이제 솔직히 얼마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수출이 무너지는 거가 컨센에 얼마나 그러니까 기존에 예측이 되었던 건가요, 혹시? 이제 이게 신뢰를 한번 또 저버린 게 10월 수출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 9월에 결국은 이제 9월까지는 뭐 그래 안 좋다 쳐. 뭐 안 좋다 칠 수 있는데 라병의 경우입니다. 근데 9월에 이제 원택 회장이 직접 가서 이 대리점이랑 담판을 짓고 왔잖아요. 짓고 왔고 이 대리점에서도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라비앙 이제 다시 제대로 한번 많이 팔아볼게. 열심히 해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게 9월에 벌어진 일이니까 9월 수출 데이터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게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수출 데이터에 과연 라비앙이 얼마나 지금 이제 선적이 나오냐. 그걸 보면은 이제 좀 브라질 그 대리점의 판매 의지나 향후에 뭐 기대해 볼 만한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는 브라질향 수출인 거죠? 거의 아니요. 라비앙의 전체, 해외 전체 네. 수출인데 사실 라비앙이 대부분 브라질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완전히 안 좋죠. 6월부터 그러면 이 다음은 0이에요. 일단 10월 수출의 무게감이 상당하겠네요. 네, 10월 수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